자, 지금 선거법 협상에서 가장 일반 국민이 궁금해하는 대목이 연동형 비례제. 연동형에 대해서 이제 태극기 부대에서 무슨 악마의 제도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자유한국당에서도 뭐 좌파 독재를 위한 제도다. 그러니까 연동형 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선 김원철 기자. 네.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잔치가 있는데 지금까지 들어본 얘기 중에 좀 제일 한심한 얘기가 있다면 어떤 겁니까? 소개해 주시죠. 저는 지금 그 한국당에서 하는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 저거 지금 셀프 디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연동형이라는 것은 제도의 취지 자체가 그 지지율에 따라서 최대한 의석수를 맞추자는 것인데 저 제도를 도입하면은 좌파 세상이 온다는 것은 자기들이 그만큼 세가 밀린다는 거를 지금 고백하는 것이고. 아, 그렇군요. 예, 고백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는 이렇게 현재 세가 밀리는데 우리가 더 많은 의석을 가져야 된다는 억지를 부린다는 것을 고백하는 지금 구호인데 저런 말을 대놓고 한다는 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가장 한심하다는 생각이 자, 들었어요. 최태욱 교수님 지금까지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이상한 얘기는? 저는 민주당이 했던 말 중에서 한심한 얘기 하나. 네, 좋습니다. 네. 저는 민주당의 몇몇 분들이 뭐 다 그런 건 물론 아닌데 캡을 씌우는 이유가 군소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독식하려 든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분들은 도대체 선거제도 개혁을 왜 하려고 그러는지를 잊어버렸던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길이 없어서 그 다양한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요 사회경제 집단들의 정치적 대표자를 정당을 다양하게 포진시키자라는 의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캐치올 파티라고 흔히 얘기하는 인중정당, 그러니까 민주당은 다 대표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 대표하다 보니까 뭐 소상공인 대표자도 있어야 되고 노동 대표자도 있어야 되고 청년 대표자도 있어야 된대. 그러므로 비례대표 의석이 우리 필요해. 근데 네가 독식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 돼. 이거는 앞으로도 캐치올 파티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2015년도 혁신위에서 민주당이 권한 거, 민주당 혁신위였잖아요. 혁신위에서 권하고 그 당시 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서 당론으로 만든 거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양대 정당의 한 축을 담당했던 우리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네. 우리도 누군가를 대표하는 가치정당,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겠다. 이런 멋진 선언이 있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이제 와서 뭐 비례대표를 군소정당이 독식한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한심하게 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코앞에 있으니까 좀 약간 눈이 멀었다고. 네, 정신이 없는 알겠습니다.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또 이런 자유한국당 내지 보수 쪽에서 하는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우파 보수 정치는 산산조각이 나서 콩가루로 괴멸될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죠.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보수 정치의 성격이 바뀔 거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봤을 때 중도 우파, 소위 합리적 우파가 보수의 중심이 되겠죠.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독일 기민당 같은 게 대표적인 이제 중도 우파 정당이 연립 정부 구성할 때도 중심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중도 우파인 기민당이 3인당을 택할 때도 있고 그 오른쪽에 자민당을 택할 때도 있고 그래서 합리적 우파의 부상으로 개편이 되겠죠. 보수 정치가. 뭐 괴멸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국민을 위해서는 오히려 정책 대안을 내놓고 보수 방식의 개혁을 리드할 수 있는 훌륭한 보수 정당이 탄생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어제 국회 태극기 부대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가지고 황교안 대표가 그 앞에서 이제 연설을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이 똘마니와 원 구성을 하고 독재를 할 것이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연동형 비례제를 하면 어쨌든 뭐 지금 추진하는 것이 완벽한 연동형 비례제는 아니지만 가급적 민심에 부합하는 원 구성을 하자는 취지의 제도이기 때문에 실제 국민의 지지가 민주당, 정의당 이런 계열의 정당이 많이 모인다면 그들이 다수 세력이 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고 네. 그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다수 세력이 국회를 주도하는 것은 그럼 민주주의 핵심인 것 같은데 그것을 독재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황당한 얘기가 아닐까. 그러니까 스스로가 나는 극우로 머물래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예.
이 포용 정치, 그러니까 비례 정치 이런 게 된다는 얘기는 연합 정치잖아요. 협치, 합의의 제도화인데 따라서 비슷한 정당들이 모이죠. 그러니까 중도 좌파가 만약에 중심 축을 역할을 한다면 중도 우파 정당과 좌파 정당 네. 이렇게 묶일 것이고 그렇죠. 중도 우파가 중심이 되면 중도 좌파와 우파 정당. 그래서 모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욕하는 얘기는 나는 그냥 극우로 머물 터이니 이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자리매김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른바 보수 기득권 세력이 이렇게 강하게 반대를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당위론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김원철 기자는 이 선거제도 개편 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재 저희 나라가 뭐 모두 아시다시피 양당제로 되어 있고 이 네. 양당제라는 것은 지금 제도적으로 특정 거대 두 정당이 약간 국민의 민의를 과대대표해서 양당제를 이루게끔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양당제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는데 뭐 양당제도 나름의 장점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폐해를 많이 목격했고 지금 이 다원화된 사회에서 과연 양당제가 맞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이 진지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다당제 구조로 가서 협치 이런 것으로 이 시대를 좀 풀어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데 국민적 뜻이 많이 모였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 최 교수님, 그 김원철 기자는 이제 현장 기자로서 지금 좀 상식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해줬는데요. 선거제도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하셨는데 선거법 개정 왜 꼭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주 갈등이 심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뭐 민주주의는 갈등이 있어야죠. 갈등 없는 나라 죽은 나라니까 갈등 있는 건 당연한데 문제는 조정하고 관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조정 능력과 관리 능력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 체제의 사회 갈등 조정 능력 관리 능력이 OECD에서 최하위예요. 갈등은 최고고.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 사회 통합의 위기에 아마 어쩌면 지금 이미 닥친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 뭐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상공인, 뭐 청년과 노장년 이 갈등이 뭐 심각하게 이를 데 없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평화적으로 이 갈등 주체들을 정치적 대리 그들로 하여금 정치적 대리인을 갖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의 정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의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면 갈등 주체들이 유력한 자기의 정치적 대리인을 각자 갖게 해서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그들의 대표들이 평화적으로 대화 타협으로 해결을 하게 해야 할 텐데 지금 우리의 지역과 인물에 기반을 한 거대 양당제 중심의 이 다수제 민주주의 승자독식 체제는 이 갈등 해결할 혹은 조정하고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는 좀 정치 선진국이 됐으면 좋겠다. 네. 저는 그렇게 좀 이해가 그렇습니다. 됩니다.